자,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1453년 조선, 왕국이 그야말로 붕괴 직전에 놓였던 바로 그 위태로운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버지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왕위는 아직 소년이었던 단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건 곧바로 엄청난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고요. 나라는 순식간에 분열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게 뭘까요? 무슨 대반한 조약이나 정치적 합의?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생부라고 불리는 무서울 정도로 단순한 이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치명적인 계획, 그 시작은 바로 두 남자의 만남이었습니다. 엄청난 야심을 품고 있던 왕자와 그때까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비범한 책사의 만남이었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왕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종소 같은 대신들이 어린 왕을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나라를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굳게 믿었죠. 반대편의 대신들은 또 어땠을까요? 저 야심만만한 수양대군이 언젠가는 왕위를 노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이런 상황에서 수양대군에게는 정말 날카로운 칼날 같은 두뇌, 즉 책사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사람이었던 권람이 딱 만내 인물을 알고 있었죠. 바로 천재적인 책략가 한명회였습니다. 바로 이 한명회가 등장하면서 수양대군의 막연했던 야망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하고 또 무서운 3단계 쿠데타 계획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첫째, 왕의 바로 곁을 지키는 친위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사병처럼 쓴다. 둘째, 상대방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볼 정보망을 만든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계획의 핵심, 바로 살생부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살생부가 진짜 무서운 건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이름을 쭉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엔 아주 냉혹하고 계산적인 논리가 있었어요. 누가 죽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3가지 무자비한 기준이 있었던 거죠. 이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3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첫째, 지금 당장 힘을 가진 경쟁자들을 제거한다. 둘째, 나중에라도 딴 마음을 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미리 싹을 잘라버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거나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살려둔다.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그런데 쿠데타를 며칠 앞두고 정말 큰일이 터집니다. 이 비밀스러운 계획이 들통나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한명회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상대의 강점을 약점으로 봤어요. 저 거대한 관료 조직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만 최소 3일은 걸릴 거라고 예측한 겁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에게 말하죠. 바로 지금 즉시 움직여야 한다고. 그리고 마침내 1453년 10월 10일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이날 밤에 일어난 일들은 조선 역사상 가장 피로 얼룩진 밤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됩니다. 쿠데타는 정말 교과서라고 할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됐습니다. 그 시작은 당시 정권의 최고 실세이자 군사력의 상징이었던 김종서를 암살하는 것이었죠. 당시의 혼란스러움은 실록에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짜 어명을 받고 허겁지겁 밤밤중에 궁으로 달려가던 대신들이 마주했던 그날 밤의 풍경을 사관은 바로 이렇게 기록했죠. 그리고 그날 밤의 하이라이트, 바로 궁궐 문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엔 한명회가 살생부를 딱 들고 서 있었던 거죠. 대신들이 도착할 때마다 그는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름 옆에 살생자가 적힌 사람은 무사히 문을 통과했지만 죽을 사자가 적힌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이미 정부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에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숙청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쿠데타 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게 정말 잔인한 부분인데요. 반대파들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역적으로 몰아서 그 가문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복수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과 노비는 쿠데타를 도운 공신들에게 상으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반대 세력이 이렇게 사라지고 나니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놀랍게도 단 2년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7대 왕 세조입니다. 쿠데타는 완벽하게 성공했고 한명회는 왕을 만든 사람, 즉 킹메이커로서 왕국 최고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참 묘하죠. 결국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훗날 왕이 된 세조조차도 이 쿠데타는 사실상 한명회가 다 한 것이고 나는 한 일이 없다고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한명회는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와 권력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살아있을 땐 정말 모든 걸 가졌지만 그의 운명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그의 정적들이 결국 복수에 성공하거든요. 그의 무덤은 파헤쳐졌고 이미 썩어버린 시신의 목을 다시 베는 부관참시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치 그가 과거에 휘둘렀던 그 폭력이 섬뜩한 메아리가 되어 다시 돌아온 것 같죠? 결국 이 데스노트 한 권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 셈입니다. 정치를 폭력으로 해결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새로운 기득권 세력은 이후 몇 세대에 걸쳐서 부패한 정치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한명회는 위기에 빠진 왕조를 구한 위대한 설계자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시대를 피로 물들인 괴물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역사는 결코 선과 악, 흑과 백처럼 단순한 이야기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